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울산시장 공천자를 뽑기 위한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지역 정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야 정당들이 울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진짜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전가를 취재하는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 주 이제 울산 지역 일간지가 유명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경상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네. 3선 울산시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후보가 7명이고 또 민주당이 2명이니까 경선 이후나 본선까지 이 적합도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에 있는 유명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의뢰하면 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자, 대통령이 나온 당이 절대 유리한 국면에서 박빙으로 나온 것이 얘기거리가 되긴 되는데 전국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으로 누가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울산과 제주가 관심사인데 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7명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7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1강 3중 3약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1강은 박맹우, 3중은 서범수, 정가윤, 김두겸, 3약은 이채익, 박대동, 허은욱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이 장윤호 시의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이변 없죠? 네, 송 시장이 크게 앞서면서 경선이 아닌 단수 후보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는 이 리얼미터가 4월 3일과 4일 울산 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야 공천 일정을 한번 살펴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후보자 접수 마감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7명 모두 울산시장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두겸 전 남구청장, 박대동 전 국회의원, 박맹우 전 울산시장, 서범수 현 국회의원, 예. 이채익 현 국회의원과 정가윤 전 국회의원, 허은욱 전 행정부시장 등 7명입니다. 나온다고 한 사람은 다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천 일정은 어떻습니까? 8일부터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11일은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13일에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이제 13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컷오프를 몇 명 걸러내고 그러면 경선 후보는 몇 명이 될까? 이게 궁금해요. 네, 이 컷오프 배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에서 3배수를 감안할 경우에 경선 후보는 2명 내지 3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4명에서 5명의 후보들은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 20일과 21일에 경선이 진행이 되고 22일에는 최종 공천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컷오프를 놓고 당내에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세대 교체 여론이 일면서 결국 중진들은 여론조사 잘 나왔어도 대거 탈락할 것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영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영선의 이준석 당대표 등이 당내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다선 경험이 있는 중량급 인물들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들이 인지도와 지지도 또 조직력 등이 있다 보니까 자칫 경선에 가지도 못하고 컷오프 될 경우에는 당내 분란이나 표 분산 등 본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서로 뭐 따놓은 당상처럼 장담들을 하던데 결과 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도 후보자 공고가 끝났고 예상대로 현재 2파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에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울산에서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과 장윤호 시의원 등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울산 출신 인물 한두 명 정도가 거론이 됐지만은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고요. 예. 다음 주쯤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또는 단수 후보 등의 방식이 20일쯤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후보자 확정은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나온 장윤호 시 의원
출마 선언하고 등록도 마쳤는데 자 그러면 송 시장은 언제 등판합니까? 사실상 출마 의지는 계속 밝혀왔고요. 시장 후보자의 등록을 하면서 출마는 공식화가 됐습니다. 예. 이제 언제 후보 등록을 하느냐가 관심사인데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고 이달 말쯤 경선이 끝나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 시장이 선거법상 시장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본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합니까? 지금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차는 뭐 게임이 안 되던데. 네, 송초로 시장이 영남권 5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만큼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경선이 원칙인 만큼 경선으로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됩니다. 네. 이제 송철호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하려면은 사퇴하고 해라. 공격이 아주 거셉니다. 네, 서범수 국회의원이 송 시장의 기자회견들을 두고 비전 발표로 위장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추정되는 꼼수 기자회견이라면서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게 맞나요? 현역으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송 시장이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7번의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송 시장이 작년에 1년간 8번의 현장 브리핑을 했는데 올해는 보름 만에 7번의 현장 브리핑, 또 2건의 정책 브리핑을 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공약 발표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송 시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한 것 같고 경쟁자는 또 할 수 있는 지적을 최대한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선거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서범수 의원은 송 시장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송 시장이 도칠산 현장에서 매립장 일대에 생태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서 의원은 여기가 사유지고 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업이 실제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예. 두 번째로는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혁신도시 부지 지정을 울산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 브리핑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을 검토하겠다. 검토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고발하면 되지. 네, 서 의원은 송 시장이 비전 발표 내용들을 이번 선거에서 공약에 포함을 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예. 또 공무원의 선거가입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송 시장에게 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또 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말라 이런 경고인 것 같네요. 네. 예.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송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송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뭐 둘이만 만난 건 아니고요. 당선인이 심하게 저격했던 부유식 해상풍력을 송 시장이 새 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 6일에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새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부유식 해상풍력은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비난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면전에서 오히려 밀어달라고 했다?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네요. 네, 지난 2월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와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엉터리 산업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또 공사 하청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라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송 시장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6.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을 했고 어민들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여러 노력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네. 새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새 정부 또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어떻게 될지 참 오늘 궁금한 거 많네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끝나기 전에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 인물들 짧게 정리하고 마치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이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시의회 의장이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또 황보상중 전 동구지역위원장이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오세곤 울주군지역위원장은 울주군수 출마를, 김형근 전 사회일자리 에너지정책특보가 남구청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이 정창화 씨가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후보군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울산 정가 소식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기를 3주 앞두고 조기 사퇴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교체 임무를 완수하고 원내대표직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는다며 더 낮은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 행복,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민생 현장에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서 4선의 권성동 국회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공인 규격을 갖춘 중구 야구장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성안동에 조성된 중구 야구장은 부지 면적 2만여 제곱미터의 인조 잔디구장과 선수 대기실, 주차장 49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홈플레이트에서 좌우의 파울 기둥까지 99m, 중앙 펜스까지 122m로 공인 규격에 맞게 설립돼서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며 6개의 조명탑이 설치돼 야간 경기도 가능합니다. 중구 야구장의 공식적인 첫 전국대회 일정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울산 3대 항일 만세운동 중의 하나인 남창 4.8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3.1 만세운동 103주년을 맞아 열린 어제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창 3.1운동 기념비에서 순국 선열들을 위한 분향과 헌화를 하고 남창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한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울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장애인연대는 울산시 장애인 총연합회 소속 14개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인연대는 각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공약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 독려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신속 항원 검사 도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신속 항원 검사 도구 15만여 개 가운데 1차분 4만 개를 어제부터 학원 강사 등록 기준에 따라 우선 배부했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다음 주 중으로 학원에는 각 50개, 교습소와 독서실에는 각 25개 등 강북교육지원청과 울산과학관 입구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 5명이 주민을 대피시키고 맨몸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쯤 중구 성안동의 한 골목. 남성 5명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300m 떨어진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4층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한 남성들. 마침 점심시간에 인근을 지나가던 울산경찰청 3교동대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불씨와 유리 파편이 떨어지자 긴박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황급히 주민들과 차량을 대피시켰습니다. 3명은 먼저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불 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1층에 있는 사람들 20명 정도를 이제 대피했습니다. 경찰관들은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도 나섰습니다. 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근데 저는 뭐 무엇보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다른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일단 초기 진화로 뭐 소화기를 뿌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차량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찰관들은 몰려드는 인파와 교통을 정리하며 소방차 진입로까지 확보했고, 불은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경찰분이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막 진압을 하시다가 불길이 너무 거세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나왔죠. 빨간 불이 보이면서 유리 펑펑 터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뒷모습만 봤는데 경찰이라고 이렇게 옷 입고 계신 분들이 먼저 소화기 같은 걸로 그러시면서 뛰어내려오는 거 봤거든요.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몸을 던져 인명피해를 막은 경찰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어제 중구 남해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장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유관단체 회원 등 50여 명은 안전보행 3원칙 문구가 새겨진 홍보 마스크를 나눠주며 보행 안전지도를 하고 출근길 시민과 운전자들에게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울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계속해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 위반과 과속, 불법 주정차는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공동주택 관리감사에서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한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주자 대표회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과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회계 처리 기준 적용 미흡 등입니다. 울산시는 5건에 3,800여만 원은 회수하고 4건은 과태료 처분, 15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36건은 개선과 주의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농산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쑥에서 잔류 농약이 7배가량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과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봄철 농산물 41건에 대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쑥에서 제초제인 펜디메탈린이 허용 기준보다 7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지역기관에 통보하고 출하와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머지 40건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64개 사업에 643억 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3%, 금액으로는 3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축산사업 등의 565억 원, 산림청의 정책숲 가꾸기 등 3개 사업에 71억 원, 동물위생시험소 가축 방역 등 2개 사업에 7억 원 등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